서윤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레는 마음보다는 긴장감이 더 컸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의 날카로운 시선과 말투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혼수는 다 준비됐니? 요즘 애들은 제대로 준비도 못하면서 결혼한다고 나서더라. 서윤은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김 여사의 눈에는 그것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서윤은 이불 세트와 식기류, 간단한 가구를 준비했지만 김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도 없니? 시집 와서 뭐 입고 다닐 거야? 우리 아들이 창피해서 어쩌니? 서윤의 약혼자 민주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그것뿐이었죠. 적극적으로 서윤을 방어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민준의 누나 미라도 서윤을 대할 때면 항상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동생이 널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겠다. 우리 집안 며느리로는 좀 부족해 보이네. 그날도 서윤은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웨딩드레스 최종 피팅이 끝나고 민준과 함께 김 여사에게 사진을 보여주러 간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이렇게 심플한 드레스를 골랐어?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레이스 소재의 드레스였지만 화려한 크리스털이 잔뜩 박힌 드레스를 기대했던 김 여사의 눈에는 초라해 보였나 봅니다. 어머니, 제가 봤을 때는 서윤이한테 잘 어울리던데요. 민준의 말에도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뭘 알아? 우리 집안에서 결혼식은 규모 있게 해야 해. 초대한 하객들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게. 방 한구석에 놓인 서윤의 혼수 목록표를 집어든 김 여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다야? 우리 미라는 시집 갈 때 이것보다 2배는 더 가져갔어.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소박하게 살아오신 분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민준을 바라봤지만 그는 그저 어색한 웃음만 지었죠. 미라, 어머니네 딸은 출산 후에도 명품 백 들고 다니더라. 당신 딸은 살림할 줄이나 알아요? 시어머니의 말에 서윤의 어머니는 그저 미소로 받아넘겼습니다. 저희 서윤이가 살림은 잘해요. 끼니도 거르지 않게 잘 챙길 거예요. 요즘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체면이 중요하지. 서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자, 결혼식만 무사히 지나가면 돼. 민준을 사랑하니까. 하지만 민준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모습에 실망감도 커져갔습니다. 결혼식 당일만 기다렸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둘만의 새 출발을 시작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자신을 다독였죠. 결혼식 당일 서윤은 메이크업을 받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모든 준비와 스트레스가 오늘로 끝날 거라는 생각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늘만 참자. 서윤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고 민준의 사촌 언니 현주가 들어왔습니다. 현주는 서윤을 보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생각보다 괜찮네. 근데 그 드레스 렌탈이야? 서윤은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대답할 가치도 없었죠. 우리 민준이가 너무 착해서 그래. 내가 보기엔 너무 서두른 것 같은데. 현주의 말에 서윤의 친구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서윤이는 충분히 훌륭해요. 민준 씨가 오히려 복이죠. 현주는 코웃음을 치며 나갔습니다. 지연은 서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오늘 하루만 참으면 돼. 하지만 예식장 로비에서는 더 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민준의 친척들이 모여 서윤의 가족들을
훑어보고 있었죠. 저기 신부 측 하객들 좀 봐. 옷차림이 어쩜 저렇게 소박해. 명품 하나 없이 시집 오겠다고? 우리 집안 며느리가 저래도 되나? 어디 조용히 살던 집 딸이라며. 민준이가 눈이 삐었나 봐. 이런 말들이 서윤의 부모님 귀에도 들렸습니다. 서윤의 아버지는 얼굴이 굳었지만 어머니가 팔을 꼭 잡고 말렸습니다. 오늘은 서윤이 날이니까 참아요. 식이 시작되고 서윤이 아버지의 팔에 의지해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윤은 단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죠. 식이 진행되는 내내 김 여사는 주변 하객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드레스가 좀 심플하죠? 제가 좀 더 화려한 걸로 권했는데. 서윤과 민준이 성혼 선언을 하고 첫 키스를 나눈 후 축하 파티가 이어졌습니다. 서윤의 작은 이모 지은이 접근해 왔습니다. 지은은 서윤의 어머니와는 달리 도시에서 사업을 하며 성공한 여성이었습니다. 서윤아,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지은은 서윤을 꼭 안아주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어. 서윤은 무슨 뜻인지 몰라 의아해했지만 지은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어서 지은은 김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며느리를 얻으셨네요. 김 여사는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성의입니다. 서윤이를 잘 부탁드릴게요. 김 여사는 봉투를 받아들며 네, 그럼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축의금 봉투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 장의 메모가 동봉되어 있었죠. 식이 끝나고 신혼부부가 퇴장한 후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김 여사와 민준의 아버지는 축의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은의 봉투를 발견한 김 여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봉투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의 축의금과 함께 작은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 카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쓰여진 메모를 읽는 순간 김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김 여사의 남편이 메모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딸 부탁으로 지금까지 신분을 숨겼습니다. 서윤은 태평양그룹 유일한 상속녀입니다. 태평양그룹? 김 여사는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려왔습니다. 태평양그룹이라면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백화점, 호텔, 리조트 등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기업이었죠. 여보, 이게 장난인가요? 김 여사의 남편이 메시지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메모 외에도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평양그룹 회장 박성준. 그리고 그 아래에는 손글씨로 서윤의 아버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김 여사의 손에서 명함이 떨어졌습니다. 김 여사는 지금까지 서윤의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그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서윤의 아버지는 조용한 성격의 수수한 옷차림을 했고 어머니 역시 소박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작은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이 메모와 명함은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부모님이 평범해 보였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김 여사의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서윤이 부모님은 항상 모든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했어. 카드를 쓰지 않았지. 맞아요. 그리고 서윤이 아버지가 늘 운전기사와 함께 왔던 것도 기억나요? 우리는
그저 사업이 잘 돼서 기사를 쓰는구나 했는데 김 여사의 머릿속에 서윤의 부모님과 관련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소박한 옷차림 속에서도 느껴지던 품위,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던 자세, 그리고 자신의 무례한 언행에도 항상 미소로 대응하던 모습까지. 딸 부탁으로 신분을 숨겼다. 김 여사는 메모의 문구를 다시 읽었습니다. 서윤이가 자신의 배경을 숨기고 싶어 했다는 거네요. 혹시 우리 민준이가 서윤이 집안 배경 때문에 결혼하는 걸로 오해받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김 여사는 갑자기 자신이 결혼식 준비 과정 내내 서윤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혼수가 부족하다고 한 말, 드레스가 초라하다고 한 말, 그리고 서윤의 가족들을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 어쩌죠, 여보. 내가 그 애에게 한 말들이. 김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도 모르고 한 일이니 이해해 주겠죠. 이해요? 내가 태평양그룹 회장 딸을 무시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요? 그때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와 명함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은 그것을 읽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아내가 태평양그룹 박성준 회장의 딸이라는 뜻이야. 김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서윤이가 이런 사실을 숨겼다고요? 왜요? 아마도 내가 그녀의 배경이 아닌 그녀 자체를 사랑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구나. 민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서윤이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제대로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서윤에게 얼마나 실망스러운 존재였는지 깨달았죠. 서윤이에게 가봐야겠어요.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안 돼. 김 여사가 민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해야 해. 내가 그 애에게 했던 행동들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때 갑자기 하객 한 명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기자들이 밖에 몰려왔어요. 태평양그룹 회장 딸의 결혼식이라는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기자들이라고요? 김 여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준의 아버지가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말로 호텔 입구에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미 태평양그룹 회장 딸의 결혼식이라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죠. 어서 서윤이가 있는 곳으로 가봐야겠어요. 김 여사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주변의 시선도 무시한 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대기실 쪽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급했습니다. 면목 없는 마음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대기실 앞에 도착한 김 여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망설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서윤의 작은 이모 지은이 나왔습니다. 아, 오셨군요. 지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이 좀 볼 수 있을까요? 김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김 여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왜 보시려고요? 더 무시하려고요? 김 여사는 그 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닙니다. 사과하려고요.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지은은 한동안 김 여사를 관찰하다가 이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가세요. 김 여사가 대기실로 들어서자 서윤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뒷모습이 더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돌아섰고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 순간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어리석었어. 몰라봤어요. 서윤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태평양그룹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사과하시는 건가요? 김 여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윤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가 재벌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김 여사는 서윤을 무시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는 것을 서윤도 김 여사 자신도 알고 있었죠.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민준 씨와 제가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이 중요한가요? 김 여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무릎 꿇은 어머니와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서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서윤아. 민준이 다가갔습니다. 민준 씨도 알게 됐나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말해주지 않았어? 정말 궁금해요? 이유가 있어서 숨겼어요. 당신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민준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민준은 그 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윤을 어머니의 무시로부터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창가로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호텔 직원들이 그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밖으로 새어나간 것 같네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지은이 다시 방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아, 어떻게 할래? 기자들이 계속 오고 있어.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결혼식을 더 조용히 할 걸 그랬어요. 늦었어요. 서윤이 김 여사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식을 중단해 주세요. 그 말에 김 여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윤아, 그게 무슨 말이야?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요. 이대로 결혼해도 될지. 서윤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서윤의 말은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민준은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아,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내가 널 지켜줄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말이네요. 당신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나를 지켜줬어야 했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고 서윤의 아버지 박성준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같이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서윤아, 괜찮니? 박성준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은 아버지를 보자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게 밖으로 새어나갔어요. 박성준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김 여사는 아직도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태평양그룹의 실세, 박성준 회장이 자신의 사위 부모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성준은 김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 딸을 무시하셨다고요. 김 여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성준은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려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딸을 보호하지 않았소. 그런 남자에게 내 딸을 맡길 수 없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지은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호텔 측의 이야기에서 기자들을 통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객들에게는 제가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성준이 말했습니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잡고 함께 방을 나섰습니다. 로비로 내려간 그들은 이미 소문을 들은 하객들의 놀란 시선을 받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죠. 박성준은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위엄이 넘쳤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윤의 아버지 박성준입니다. 그 말에 하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태평양그룹 회장이라는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개인적인 이유로 지금까지 제 신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뜻하지 않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박성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아버지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은 서윤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직원들이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성준의 짧은 연설이 끝나자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기자들이 있는 현장 바깥쪽에서는 서윤의 어머니가 취재진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은 비공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태도에 기자들은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태평양그룹 상속녀 결혼식 중단 소식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재벌 상속녀 루머가 확산되고 있었죠.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객들은 갑작스러운 결혼식 중단 소식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호텔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특히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은 신부 대기실로 돌아와 웨딩드레스를 벗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모 지은이 다가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지은은 서윤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후회할 것 같으면 아직 늦지 않았어. 민준 씨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서윤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기간 동안 민준이 보여준 태도는 서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녀가 사랑했던, 지금도 사랑하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 지금 어떤 기분인가요? 민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 내가 누구인지, 왜 그 사실을 숨겼는지.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널 실망시켰다는 거야.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당신이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길 바랐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저를 지켜주길 바랐죠.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앞에서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당신 어머니가 저를, 제 가족을 무시할 때마다 당신은 그저 웃고 넘기기만 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당신이 날 보호하지 않았단 게 더 슬펐어요.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용서해줘, 서윤아. 다시 기회를 줘. 내가 널 지키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호텔 밖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신분이 공개된 지금,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서로 너무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서로 사랑해.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서로를 존중하고 어려울 때 지켜줄 수 있어야 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아요. 민주는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윤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다시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 미래에 대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필요해? 모르겠어요. 당분간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방을 나갔고 서윤은 창가에 혼자 남았습니다. 서윤의 부모님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니, 서윤아?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한 결정이니까요. 후회하지 않니? 아버지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서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이게 맞는 결정이에요. 저는 당분간 혼자 있고 싶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제 모습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결혼식이 중단된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녁 뉴스에는 태평양그룹 회장 딸 결혼식 중 파혼이라는 헤드라인이 등장했습니다. 언론은 이 갑작스러운 사건에 열광했고 각종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신부 측의 요청으로 결혼식이 중단되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호텔 한편 작은 연회장에 김 여사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하객들은 떠났고 직원들은 장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빈 의자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가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제 집에 가요. 김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을게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 여사는 빈 결혼식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꽃들, 하객들을 위한 테이블, 그리고 신랑 신부가 서기로 했던 단상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결혼식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을 무시하고 그녀의 가족을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김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서윤이 재벌가 딸이라는 사실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김 여사 옆에 앉았습니다. 혼자 계시네요. 서윤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윤의 어머니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우리는 서윤이가 평범한 환경에서 자라길 바랐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배경을 숨기고 살았죠. 서윤이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길 바랐거든요. 김 여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진정한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네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으니. 서윤의 어머니는 김 여사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서윤이는 민준이를 정말 사랑했을까요? 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더 상처받았겠죠. 김 여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내가 그 애한테 한 짓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요. 서윤의 어머니는 잠시 더 김 여사와 함께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서윤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서윤의 어머니가 떠난 후 김 여사는 혼자 남아 한동안 더 울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김 여사는 민준의 모습에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문 밖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김 여사는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는 태평양그룹 회장 딸의 결혼식 중단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평양그룹 박성준 회장의 딸로 알려진 서윤 씨가 결혼식 도중 식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신부 측의 요청으로 식이 취소되었으며 김 여사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1년 후 태평양그룹 본사 회의실. 대형 창문 너머로 서울의 화창한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긴 테이블 주위로 중년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서윤이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서윤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았고 태평양그룹의 상속녀로서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윤이 인사했습니다. 임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 박성준 회장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부터 서윤이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두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회장이 말했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서윤은 차분히 자료를 펼쳤고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윤은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결혼식이 취소된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많구나. 아버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지난 1년이 꿈만 같아요. 후회는 없니?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준과의 결혼을 포기한 것을 후회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요, 후회는 없어요. 제가 한 선택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박성준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넌 항상 옳은 결정을 내리는 법이었지.
그때 비서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후 약속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 여사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윤은 그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여사라고요? 박성준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어머니야. 만나보겠니?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만나볼게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1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이나 장신구는 없었고 소박하지만 정갈한 차림새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1년간의 후회와 고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서윤을 보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 씨, 오랜만입니다. 서윤은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김 여사는 그 호칭에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는 듯 했지만 참고 말을 이었습니다. 1년 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윤은 김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의 감정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늦었지만 김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했던 것 정말 후회합니다. 용서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동안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서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어떻게 지내요? 김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해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배운 게 많다고 해요. 서윤은 그 말에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기뻤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박성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아, 나는 먼저 가볼게. 너희끼리 이야기 나누렴. 회장이 나간 후 김 여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민준이를 다시 만날 생각은 없나요?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 길을 가고 있어요. 민준 씨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고요. 언젠가 우리의 길이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서로 더 성장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겠죠.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서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줄 알았습니다. 서윤은 회의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그녀의 자리였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곳.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네요. 서윤의 말에 김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도 이제 서윤이 어떤 사람인지 진정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